저희 아버지하고 아마 저희 세대가 거의 다 그렇듯이 뭐 별다른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무뚝뚝하고요. 아버지하고 다정하게 뺨 한 번 부벼본 기억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외국 나가서 공부하면서 참 춥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그럴 때 그 하늘에 뜬 달을 보면은 그 뭐 굉장히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도 참 좋게 생각이 되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돌아가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뺨도 좀 부벼보고 안아도 보고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어디 그게 쉽습니까? 막상 또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 뵈면 다녀왔어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부자가 뚱하니 앉아가지고선 먼 산 바라보고 뭐 이건데요. 한 1년 전에는 정말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아예 현관문을 열면서 하나, 둘, 셋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아버지를 보자마자 확 끌어안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뺨을 막 부볐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줄 알았더니 가만히 이렇게 안겨 계시더라고요. 그때 느낀 그 아버지 뺨의 감촉이라는 게 나 키우느라고 완전히 이제 노인에 대해서 생긴 그 주름입니다만은 그게 세상 어떤 미인의 그 곱디 고운 피부가 그런 기분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부자가 이제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고서 아버지 오늘은 뭐 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요즘에서야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과 이 정치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망가지면 당장 우리 집 밥상 위에 반찬 가짓수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과 정치는 정말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정치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의 정치는 틀린 이야기일지 몰라도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바뀌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이번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 우리 국민은 자존심을 다쳤습니다. 지금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선 것이 우리가 미군 기지 사용료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보상금이 적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자존심을 다쳤어요. 여러분들도 슬프실 겁니다. 분하고 억울하죠.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그리고 우리의 할 말을 주장하는 것이 그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나친 교만이나 강압으로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고 하나가 되었었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 또 그런 가슴 뿌듯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월드컵 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었죠. 그때 TV를 보면 차범근 씨가 항상 목청 터지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프리킥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자, 관객들이 지금 소리를 질러줘야 한다. 관객들이 더 떠들어줘야 한다. 지금 골키퍼도 혼이 나가고 선수들이 혼이 나가버린다. 옆에서 소리를 질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거리를 메우고 뜨거운 함성으로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책임자는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고 우리의 할 말을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들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해철 씨를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해철입니다. 이 자리에 노 후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여 계신 많은 분들조차도 마음속에는 정치에 정자만 들어도 치를 떠는 그런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정치가 좋아서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환멸이 자리 잡게 된 지는 벌써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저 역시 정치나 또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는 거리를 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고 여지껏 정치의 정자만 나와도 100m, 200m씩 멀찍이 돌아다녔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지금까지 뭐 길지 않은 삶입니다만은 지켜온 가치를 버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저 자신의 괴로움도 있었습니다만 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더 큰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작은 고집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저희 삶을 회상을 해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고 경쟁하고 네가 남을 밟지 않으면 남이 네 머리를 밟고 올라설 것이고 그리고 대학에 못 들어가면 네 인생은 떡되고 낙오할 것이고 이걸 안 하면 너 혼자 뒤떨어진다라는 끝없는 협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맹수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는 맹수 우리에 불과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경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모두 삶의 가치로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집에 100억 200억이 쌓여있는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뺨 한 번 부벼주지 않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보수 정권이 우리한테 던져온 모든 협박들 이딴 식으로 하면 북한이 쳐내려온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너네 나라 망한다, 끝없이 협박을 던졌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부르짖은 늑대는 결코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정이었습니까? 그들이 안정희고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안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정입니까? 정권을 위한 안정입니까? 국민 생활을 위한 안정입니까? 우리 민초들의 삶은 정권들 아래서 바람에 흩날리면 흩날리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리의 삶은 젖어갔는데 그들은 출창전까지 안정을 외쳤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택할 길은 이제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갈 것이냐. 저는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야말로 화합과 발전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뽑아낸 국민 후보 장하단 노무현입니다. 사랑합니다. 넥타이를 불러버리고 여러분들 시장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나이, 이 멋진 사나이, 국민을 위하는 것 빼놓고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 다 베껴칠 수 있다고 선언한 사나이 노무현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바로 외치고 돈 거두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아마 저희 세대가 거의 다 그렇듯이 뭐 별다른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무뚝뚝하고요. 아버지하고 다정하게 뺨 한 번 부벼본 기억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외국 나가서 공부하면서 참 춥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그럴 때 그 하늘에 뜬 달을 보면은 그 뭐 굉장히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도 참 좋게 생각이 되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돌아가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뺨도 좀 부벼보고 안아도 보고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어디 그게 쉽습니까? 막상 또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 뵈면 다녀왔어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부자가 뚱하니 앉아가지고선 먼 산 바라보고 뭐 이건데요. 한 1년 전에는 정말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아예 현관문을 열면서 하나 둘 셋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아버지를 보자마자 확 끌어안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뺨을 막 부볐는데 아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줄 알았더니 가만히 이렇게 안겨 계시더라고요. 그때 느낀 그 아버지 뺨의 감촉이라는 게 나 키우느라고 완전히 이제 노인에 대해서 생긴 그 주름입니다마는 그게 세상 어떤
미인의 그 곱디 고운 피부가 그런 기분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부자가 이제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고서 아버지 오늘은 뭐 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요즘에서야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과 이 정치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망가지면 당장 우리 집 밥상 위에 반찬 가짓수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과 정치는 정말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정치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의 정치는 틀린 이야기일지 몰라도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바뀌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이번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 우리 국민은 자존심을 다쳤습니다. 지금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선 것이 우리가 미군 기지 사용료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보상금이 적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자존심을 다쳤어요. 여러분들도 슬프실 겁니다. 분하고 억울하죠.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그리고 우리의 할 말을 주장하는 것이 그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나친 교만이나 강압으로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고 하나가 되었었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 또 그런 가슴 뿌듯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월드컵 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었죠. 그때 TV를 보면 차범근 씨가 항상 목청 터지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프리킥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자, 관객들이 지금 소리를 질러줘야 한다. 관객들이 더 떠들어줘야 한다. 지금 골키퍼도 혼이 나가고 선수들이 혼이 나가버린다. 옆에서 소리를 질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거리를 메우고 뜨거운 함성으로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책임자는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고 우리의 할 말을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